네, 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2020년 한 해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어워즈라든지 뭐 시상식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 트렌드라든지 마케팅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는지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총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챌린지 마케팅이죠. 우리가 이제 올해 1월이 되자마자 이제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가 시작이 돼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면서 파급력 있는 그런 마케팅 캠페인이 진행이 됐었고, 이 이후로 이제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토대로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챌린지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의 마케팅의 가장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말 챌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객 참여형 마케팅이 많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챌린지 마케팅이 아무래도 이슈를 끄는 이유 자체는 직접 브랜드나 광고주가 돈을 써서 많은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고객 스스로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껴서 공유하고 확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에서의 어떤 규모감이나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밈입니다. 사실 밈 열풍은 지난해도 있긴 했는데 올해는 사실은 그 1일 1강이 너무 세서 정말 이걸로 거의 상반기 마케팅 거의 정리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깡이란 노래가 정말 그 비의 흑역사 같은 그런 노래였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패러디하고 여러 창작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비라는 가수가 주목을 받으면서 또 이제 놀면 뭐하니 이런 프로그램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흑역사를 조롱을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 재치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거를 비웃기보다는 박수를 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하반기에 박재범이 이제 리메이크를 했죠. 이 노래를 정식으로 리메이크를 하면서 조금 더 멋있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깡 열풍이 완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밈이라는 거는 예전에 곽철용 때도 느꼈지만은 정말 시대에 상관없이 네티즌들이 소환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었고요. 세 번째는 굿즈 대란입니다. 굿즈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상반기 때 스타벅스 레디백이 있었죠. 그래서 레디백이라는 이 한정판 가방을 받기 위해서 정말 스타벅스 커피를 100잔 시킨 사람도 있고 정말 너도 나도 줄을 서서 이 가방 한번 받아보겠다고 화제가 되었었던 마케팅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고, 하반기에는 던킨에서 진행했었던 폴딩 박스 이벤트 마찬가지로 이제 굿즈인데 한정 굿즈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열을 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굿즈 열풍이 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나 로열티, 만약에 그냥 전혀 알지 못하는 브랜드에서 뭐 가방 준다 뭐 이런 거 주면은 굳이 받으러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스타벅스나 던킨이라는 브랜드 밸류가 깔려 있고 그 기반 하에 한정된 품목의 그 사은품을 준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가치를 느낀 소비자들이 이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이제 콜라보 열풍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바로 곰표죠. 정말 뭐 맥주부터 화장품부터 뭐 패딩부터 안 한 콜라보 업종이 없을 정도로 많은 활약상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죠. 사실은 이제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공 사례라고 할 정도로 크게 성공을 이뤘고, 그 성공이 좀 부러웠는지 천마표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기업에서 이제 콜라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천마표 그 백팩이라든지 팝콘, 사실 팝콘은 좀 비주얼이 좀 그렇긴 한데 맛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이 굉장히 열풍을 본 한 해였다. 그러면 2020년에 진행된 콜라보와 기존에 이제 진행됐던 콜라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진행됐던 콜라보는 뭐 카카오 캐릭터나 마블 캐릭터가 어떤 특정 브랜드 제품에 새겨져 있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이었다라고 하면은, 곰표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 브랜드 자체가 이미 밀가루라는 그 식품 인더스트리에 이제 속해 있는 브랜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화장품으로 또 패딩으로 업종 간의 선을 넘은 그런 선을 넘은 콜라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천마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종 업종 간의 콜라보로 인해서 그 업종의 그 브랜드 이슈도 띄워주고 우리 제품도 좀 더 잘 되고 이런 윈윈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도른자 마케팅이에요. 도른자 마케팅은 예전에 그 도라이라는 키워드에서 약간 디벨롭이 돼서 도른자가 된 건데,
꽃게랑에서 이제 지코와 함께 이제 협업한 마케팅 캠페인이 있었죠. 꽃뜨게랑이라고. 그래서 꽃게랑을 정말 명품 브랜드처럼 이제 포장을 해서 어떤 실제로 이제 그 의류나 선글라스 등을 출시해서 판매하기도 했는데, 이런 약반 마케팅이 좀 유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파마첵스, 정말 십몇 년 만에 파마첵스가 출시가 되면서 이거를 이제 켈로그에서 태진아와 이제 콜라보를 해서 다양한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실제 유튜버들과 협업도 하고 그래서 이슈를 만들었다. 해서 도른자 마케팅이 굉장히 화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는 이제 펀슈머라고 해서 제품을 단순히 소비하기보다 그거를 일종의 재미로서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펀슈머들을 노리고 바로 진행한 것이 이런 도른자 마케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부캐 열풍입니다. 여러분 부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유산슬이죠. 그래서 유재석 씨가 이제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산슬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음원도 발표를 하고 뭐 지역 트롯 행사를 다닌다든지 이런 이제 모습이 굉장히 재밌었고 하반기에는 개그우먼 이제 김신영 씨도 둘째 이모 김다비라고 해서 트롯 가수로 이제 데뷔를 해서 뭐 아침마당에 출연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부캐 열풍이 부는 이유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모습들을 보면은 20, 30대들 모습도 엔잡 시대 뭐 기그워커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특정 회사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 외에도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유산슬이나 이런 뭐 김신영 씨가 잘 풀어줘가지고 재미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컨셉충입니다. 컨셉충. 컨셉충이라는 건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재미있게 표현한 단어이긴 한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빙글의 SNS인 빙그레우스 그리고 이제 홀맨 이런 이제 SNS 아이덴티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SNS들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기존의 어떤 딱딱하고 굉장히 이제 오피셜한 그런 이제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SNS의 하나의 자아를 형성을 해서 빙그레우스란 캐릭터 그리고 홀맨이란 캐릭터와 직접 그들만의 어떤 특이한 생각이랑 말투, 마인드를 가지고 채널 운영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홍보 용도로서 이런 소셜 채널을 운영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브랜드만의 세계관을 형성해서 그 구독자들과 보는 이로 하여금 푹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가진 마케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부캐 열풍과 더불어서 이런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마케팅 활동은 내년에도 계속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테스트 열풍입니다. 사실 우리가 MBTI의 한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MBTI 테스트가 인기가 많았는데 또 여기에 이어서 뭐 연애 성향 테스트라든지 다양한 테스트들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10대만 해도 혈액형 테스트라든지 뭐 별자리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좀 놀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최근에 진행된 테스트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정확히 알기 위한 테스트가 많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최근에는 사람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취향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세심하게 이해하고 알고 싶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넌 어떤 스타일이야? 난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한 그런 약간 문화가 좀 묻어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혈액형이라든지 별자리 이런 게 정말 이제 믿거나 말거나 재미로 보는 테스트였다라고 하면은 2020년에 진행된 테스트들은 어떤 각자의 성향이나 취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던 그런 테스트였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마케팅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이걸 벤치마킹해서 운영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이제 언택트인데요. 사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른 게 재택근무. 그래서 재택근무에 대한 어떤 플랫폼이나 화상의 회의 앱, 뭐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던 한 해였고, 한편에서는 이제 너무 집에 억눌리다 보니까 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이런 답답한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타고 쭉 여행을 하고 내리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면세점 쇼핑은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비행기 타고 되돌아오는 그런 마케팅도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 때 진행했었던 나훈아 콘서트
뭐 대부분의 TV 방청 프로그램도 지금 일단 안 되긴 하지만 정말 거기에 대한 상징성을 가진 게 바로 나우나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생방송으로 이제 방송을 시청하면서 같은 그런 희열과 하나 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좀 포인트였었던 것 같고요. 뭐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일단 계속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언택트에 대한 마케팅 활동은 계속해서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인데요. 뭐 네이버 쇼핑 그리고 쿠팡, 최근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북에도 샵 기능이 이제 국내에도 도입이 됐고요.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라이브 커머스죠. 이처럼 사람들이 직접 이제 오프라인에서 쇼핑하는 문화 자체가 디지털로 이제 넘어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게 완전히 가속화된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슈가 한몫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이나 신세계 그리고 컬리 이렇게 내 삶에 밀접한 품목들을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샵 기능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체가 소비자들의 소비 흐름, 소비 지형도 자체를 크게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총 10가지 키워드로 마케팅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좋은 컨텐츠와 정보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